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러닝 팁스 방송대 학습 노하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대 학습 노하우를 소개해 주실 학우님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보건환경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박서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학교에서 주최한 베스트 학습 사례에 응모하였고요. 예. 러닝 팁스에서는 제가 경험한 핵심 전략으로 스마트한 학습 방법과 학습 노하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학우님들이 들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 정말 좀 큰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실 내용을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주셨어요. 네. 그 3가지 목차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요, 학습을 잘 하려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대학 생활을 알차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는 소통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습을 잘하려면 뭐 어떻게 잘하는지, 그리고 대학생활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네. 그 다음에 소통하면은 어떤 뭐 스터디 그룹 뭐 이런 얘기 네,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온라인 학교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네. 혼자서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소통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네. 그런 중요성 말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학기가 시작되면 나 자신만의 학습을 계획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네. 어떻게 계획을 세우십니까? 네, 일단은 저희 학교는 여러 종류,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나만의 학습 계획을 꼭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학기 강의 듣기 계획표를 꼭 세우고요. 두 번째로는 교재를 이용을 해야 돼요. 네. 교재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교재는 뒷표지에 나오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주요 과목이, 주요 단어가 뭔지 네네. 교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거를 체크하는 그런 교재고요. 기말 계획표는 또 따로 기말대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다음에 소통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터디 그룹하고 학교와의 소통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등등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인덱스라 그러면 교재 뒤에 있는 이제 단어들 네. 찾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기말 계획표, 스터디 그룹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학기 강의 듣기 계획표를 딱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네.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말씀 주십시오. 네, 보통 저희가 6과목을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러면 6과목이면 형성평가가 있어요. 그렇죠. 형성평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주말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강씩 들으면 한 강의, 그러니까 한 과목이 일주면 15주차를 끝내는 거죠. 네,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총 6주 동안 계속 한다면 6과목을 모두 마침과 동시에 형성평가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말을 제외한 이유는 만약에 주중에 일이 있어서 강의를 못 들었거나 네. 밀렸다면 주말을 이용해서 책 반드시 강의를 들어야 되겠죠. 못한 과목을. 외출을 하거나 이거 다 삼가시고요. 네. 무조건 강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액션을 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강의를 듣는 거를 목표로 네, 한다라는 네, 거네요. 네. 물론 이제 학우님들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네. 뭐 일과 병행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부족하면 뭐 2개를 하든 네. 하나를 하든 이제 네. 그런 나만의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형성평가를 일단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형성평가를 마무리를 하는 중간에 중간 과제물이나 출석 과제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시간 틈나는 대로 같이 병행을 하면 기말 시험은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러겠네요. 일단 수강하고 출석 수업하고 중간 과제물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최종 기말 과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네. 그럼 그 시간에는 주로 어떻게 기말하는지는 또 뒤에 나오죠. 네, 나옵니다. 네. 그 얘기도 네. 뒤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교재 활용과 공부 계획 노트까지 또 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진 또 찍어주셔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네. 교재 활용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교재를 어떻게
중요한데요. 네. 교재 맨 뒤에 보면 교수님께서 그 찾아보기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네, 쭉 단어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거를 복사해서 페이지를 하나하나 찾습니다. 거기 확대되면 저기 보일 텐데요. 네. 저기 색연필로 제가 줄을 그어놨어요. 네네, 보입니다. 네, 표시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반드시 교재나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 단어군요. 네, 그 덕분에 그거를 찾으면서 단어를 찾으면서 대충 한 과목을 읽게 돼요. 단어 찾기 하다 보면 그 책의 내용이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그러니까 책을 1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본다기보다는 네. 뒤에 있는 인덱싱을 해서 단어 찾기를 하다 보면 네. 한번 쑥 책을 훑어보는 네.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네. 그렇게 되고요. 교수님이 이거를 말씀하시고자 하는구나를 이제 느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공부 계획 노트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네. 정말 노트를, 다이어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획을 제가 써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요. 했다 안 했다 안 이런 했다. 것들을. 네, 네. 그래서 내용 제 노트를 펼쳐보고 싶었었긴 한데요. 네. 제가 일부러 꾸며봤어요. 나만의 노트기 때문에 네, 나비도 그러네요. 붙여보고 이름도 쓰고 네, 네, 네. 소중하죠. 그럼요. 학기를 마칠 동안에 꼭 가지고 있으면 다니면서 학교에서 하는 진행 상황이라든가 뭐 학우들과의 연락이라든가 모든 거는 거기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렇군요. 교재 활용은 저렇게 해서 한번 훑어보고 네. 그다음에 진짜 나만의 공부 계획 노트를 만들어서 네. 수강 시청부터 수강하는 체크 이런 것까지 다 네. 해서 계획을 쫙 네. 세우시는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학기 강의 듣기 계획도 했고 이제 교재도 읽고 살펴보고 나만의 진짜 공부 계획 노트도 만들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제일 중요한 기말 시험 준비. 네. 기말 시험이 다가오면 이제 교재를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번 이상 읽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 근데 강의에 또 올라온 연습 문제가 있긴 한데 그 연습 문제도 반드시 풀어보죠. 그 다음에 교재에 실려 있는 연습 문제도 풀어보고 워크북에 실려 있는 연습 문제도 풀어봅니다. 근데 연습 문제를 풀어볼 때 60% 이상 맞아야 통과가 돼요. 네. 만약에 틀린 문제가 많다. 교재를 다시 읽어야 됩니다. 네, 네. 교재 읽기를 다시 해서 표시해가면서 한 7번 읽는 교재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번 학기 성적 좋았죠. 네, 네. 성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럴까요? A뿔 4개고요. 네. 80점이니까 B인가요? 네, 네. 네, 그거 2개로.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도. 네. 아주 기분 좋았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과목당 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거는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교재를 읽거나 아까 연습 몇 문제를. 번까지 하셨다고? 저 7번까지 읽어본 과목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하면 그렇게 하면 점수가 당연히 잘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네. 필요해요. 네, 필요하고 그 교재에 또 교수님께서 추천 도서를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이론이라든가 네. 뭐 여기 그 학자 이름이라든가 그게 한 3번 이상만 나오면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구나 생각을 하고 도서를 찾아서 읽어보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지금 연습 문제 활용 같은 경우는 교재에도 있고 워크북에도 있고 유노 캠퍼스에도 연습 문제들이 좀 있죠. 네. 네. 굉장히 많아요. 네. 강의에 올라와 있는 건 반드시 풀어봐야 되지만 네. 그게 또 점수가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교재에 실려 있는 거는 교수님께서 특별히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네, 워크북도 마찬가지고 겹치는 문제도 많아요. 음. 하지만 풀어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말 시험이 다가올수록 연습 문제를 자꾸 풀어보고 계속 이제 훈련을 해보는. 네, 교재는 반드시 읽어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교재 읽고 연습 문제 풀고. 네, 네. 아까 7번씩이나 하셨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학사 일정에 맞춰서 계획표를 작성한다 그랬어요. 네. 어떻게 계획을 저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계획은 나만의 학습 계획을 시험 종류별로 세워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형성평가를 할 그 시기에 출석 수업이라든가 과제물을 다 앞당겨서 해요. 네. 옮길 수 있잖아요. 저희가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맞아요, 앞으로 맞아요. 옮길 수가 있잖아요. 옮겨서 하면서 중간 과제물은
제출하는 첫날 무조건 제출합니다. 네, 그래. 그걸 목적으로 해요. 우와, 아, 엄청나십니다. 두고두고 있다가 보면 놓치는 경우도 많고요. 해서 무조건적으로 첫날 9시 반인가? 뭐 9시 할 때도 있고요. 제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험 종류마다 좀 시험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게 기말 같은 것도 어려운 뭐 공식이 들어있거나 할 경우에는 좀 더 길게 잡아야 되겠죠. 학습 계획을.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 홈페이지를 등한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요. 예. 그다음에 학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온라인 학교이다 보니까 학교 홈페이지를 보면 학교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구나. 네네. 학교가 지금 뭐를 말하고 있구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네네. 숙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홈페이지 자주 들어오셔서 공지사항 확인하고 네. 지금 무슨 기간인지 네. 출석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네. 있는지 그리고 또 뭐 코로나 이럴 때는 또 많이 바뀌었었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변화된 모습들. 네네. 그러니까 숨 쉰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네,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 네. 라고 말씀 주신 것 네. 같아요. 도서관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거를 많이 제가 느껴서요. 예. 도서관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제를 할 때는 정말 아침에 샌드위치 싸가지고 몰입해서 과제물을 학교로. 작성하고요. 네, 네. 학교로 갑니다. 그다음에 전자도서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전자도서에 웬만한 게 다 수록이 되어 있어서 집에서 전자도서를 구입해서 구입이라기보다도 신청해서 대여해서 대출해서 네. 읽어요. 책이 저에게 맞다 생각하면 정말 날새기를 해서라도 읽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전자도서가 너무 편리한 게 예. 대출하러 가지 않고 대출하러 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왔다 갔다 왕래를 안 하고 네. 그냥 컴퓨터에서 대출하고 반납 가능하니까 15건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학생은. 15건까지 가능하군요. 네, 5일만 사용한데 5일이 더 걸려야 되겠다 그러면 연장 가능하고요. 대출 연장 가능하고. 그리고 이번 학기에 보니까 도서 택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저 2번인가 이용해봤습니다. 아, 이렇게 편리한 거를 사용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학교에 이제 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네, 서비스 너무 놀랐어요. 네. 그렇게 도움 되시면 너무 네. 너무 도움 될 것 같고요. 그 학교 도서관 같은 데서는 또 이제 뭐 어떤 과제물 큐레이션 네. 이런 것도 과제물을 위한 특강 네.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준강의로도 저도 많이 신청해서 들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그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홈페이지를 꼭 들어가 봐야 됩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이제 계획까지 하고 시험별 계획, 홈페이지 활용, 도서관 이용 꼭 네. 하라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일 것 같은데요. 소통의 중요성 또 무시하지 못하죠. 네, 저희 학교가 특성상 온라인 개념인 학교이다 보니까 소통을 하지 않으면 저 혼자 그냥 매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 자신과 소통하기는 계획표를 철저히 세워서 나 자신하고의 소통을 하는 게 맞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학교 홈페이지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홈페이지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모든 네, 정보라든가 정말 학교에서 뭐를 원하는지 학교에서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학교 홈페이지를 거의 매일 들어가서 다 훑어보고 나오는데요. 그 학교 홈페이지에 우리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학원도 있고 그렇죠. 뭐 프라임 프라임 칼리지도 있고 네. 미래 원격 연구소도 네, 있고요. 맞습니다. 또 교양교육원도 교양교육원, 있고 또 무슨 산업협력기관 네네네. 그것도 있고 네네. 가서 들여다 보면 이런 것도 있어서 좋으네. 역사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학교의 본관에 직접 오시지 않아도 홈페이지로서 네네. 얼마든지 학교에 대한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홈페이지를 거의 매일 한 번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애정이 있으시군요. 그런가요? 자, 그리고 이제 네. 스터디 그룹과 도서관 소통. 네. 스터디 그룹과는 저 혼자 공부하기는 좀 맨땅에 헤딩한다고 느껴지는 때가 가끔 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스터디 그룹에서는 선배 후배와 소통이 원활하더라고요. 네. 선배님들이 당신들이 그러니까 선배님들의 그 경험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좋았어요. 스터디 그룹을 꼭 가입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도서관도 도서관은 반드시 그런 식으로 반드시 이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 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총 이제 뭐 나와의 소통, 홈페이지와의 소통, 도서관과의 소통, 그다음에 스터디 그룹. 소통. 그렇게 네. 소통해서 함께 공부하는 이런 모습들을 네. 좀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아주 좋은 그 우리 방송대 나만의 학습 노하우를 쭉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네. 대학 생활을 잘하는 팁과 네. 특히 우리 대학 그리고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하는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우 여러분께서는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스터디 그룹에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학교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모임을 갖자 모이고 그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네. 그리고 과제에 성실히 임해야 돼요. 네.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셨을 때 이 단어 하나를 체크하면서 이거는 뭐 11포인트로 하라고 했네. 아니면 글자 모형을 어떻게 했네. 교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무엇을 질문하셨는지 과제에 성실히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휴식도 꼭 필요합니다. 그럼요. 마냥 책 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이면 되도록이면 책을 놓고 가족들과 잘 지내고 뭐 정말 보고 싶은 책이 있다면 그때 또 읽고 영양도 충분히 섭취하고요. 그럼요. 네네.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냥 틀에 박힌 공부보다도 나 이렇게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자격증도 좀 따볼까? 등등 새로운 시도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거를 즐기면 정말 좋죠. 저게 최고네요. 네, 그치, 억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점을 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나만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즐기고 좀 죄송한데 저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그랬는데 혹시 연세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저요? 네. 꼭 밝혀야 되나요? 아니요, 안 밝혀도 됩니다. 아니 밝혀야 만약 지금 학우들의 엄마 아버지 뻘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놀라서 그래요. 저렇게 새로운 걸 시도 아까 뭐 자격증도 도전한다 그러고 너무 제가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그리고 좋은 성적 받으려면 학기 초에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내가 자격증을 딸 것인지, 그다음에 학점을 얼마를 받을 것인지, 그러면 뭐 과락만 면하겠다든지 본인의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계획표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수업에 집중하는 건요. 강의 들으실 때 그냥 강의 들으시지 말고요. 메모를 합니다. 저는 노트에다가 교수님 이거 말씀하셨네. 그렇구나. 이런 이론은 중요하다. 생각해서 항상 메모를 해서 강의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 그다음에 교재하고 같이 접목해서 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과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것도 맞아요. 이렇게 대충 해면 뭐 점수 주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학생답게 과제를 성실하게 만들어서 맞습니다. 제출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뿌듯합니다. 네. 그다음에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거는요. 스터디 그룹에 가입했지만 과목이 같은 사람끼리의 소통이 중요해요. 네. 제가 만약에 뭐 공중보건학을 신청했다면 공중보건학을 신청한 학생이 뭐 4-5명이 모여서 다시 한번 공부를 어떻게 해갈 것인지 뭐 스터디 그룹 그 연습관 학교에서 제공해 주시거든요. 거기서 만나든지 아니면 뭐 가까운 카페에서 모이든지 해서 우리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자. 그거를 학기 초에 거의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시험 잘 봤으면 우리 시험 잘 봤어 하고 또 같이 격려하고 한잔 으쌰으쌰하는. 하죠. 네. 그다음에 공부하는 시간과 장소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해놓고 어느 시간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어느 장소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는 꼭 거실에서 공부를 합니다. 노트북을 끌고 와서 방에서는 공부가 안 돼요. 거실에서 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네,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시간하고 장소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해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신다면 웨이플은 반드시 받으실 거고 졸업까지 네. 무난하게 가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하구님께서 들어보시면서 자기가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자기만의 어떤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네. 맞는 일단 제가 보니까 우리 하구님께서는 노력을 엄청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노력을 엄청 하시는 그런데 것 저 시간이 남아돌아요. 같고.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 하구님들께서도 보시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또 받아보시고 네. 그리고 거기에 본인의 또 스타일에 맞게끔 해주신다면 반드시 성공적인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3학년도 러닝팁스 나만의 학습 노하우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